네, 반갑습니다. 이제 23강 5단원 기출문제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 2020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두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 생활을 설명한 것이다.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인 특징.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림을 A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지문 보시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죠. 자, 하노이라는 곳에서는 기업 흉터에 맞게 얇은 비단이나 나일론 같은 천으로 만들어 통풍이 잘 되는 옷. 요거 우리 네 글자로 배웠었죠? 아오자이라는 옷이죠. 요걸 입는다. 일반적으로는 쌀국수로 만든 퍼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흔히 메카라고 알고 있는데요. 리야드라는 곳입니다. 뭐 이건 중요하진 않죠. 하노이나 리야드를 몰라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들은 흰 옷에 두건을 착용하고 검은 옷에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다.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말린 대추야자가 있다.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위쪽에는 이제 몬순아시아고요. 그죠? 아래쪽에는 건조아시아네요. 건조아시아 중에서도 여기는 거의 사막이죠. 지금 낙타 그림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자, 그러면은 사막 지역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먼저 윗뚜껑 보겠습니다. 기온의 일교차.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큰 걸로 유명하죠. 아랫바닥과 윗뚜껑 중에서 윗뚜껑에 해당되네요. 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자, 그럼 A랑 B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A랑 B. 지금 색칠된 거 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연 강수량 볼까요? 앞뒤죠, 앞뒤. 연 강수량이 많으냐, 적으냐. 연 강수량은 적죠. 그죠? 연 강수량은 적기 때문에 앞쪽에 해당돼야 됩니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일교차는 크고, 그 다음에 강수량은, 이거 색깔 다르게 할게요. 자, 강수량은 적은, 그죠? 강수량은 적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에서 결론이 났지만 또 하나 보시면 단위 면적당 식생 밀도, 식물이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가 식생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식생 밀도도 보시면, 아이고 죄송해요. 식생 밀도도 보시면 낮아야 되겠죠. 낮음. 그래서 식생 밀도가 낮은 쪽은 안쪽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모두가 만나는 지점인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큐브 그래프 읽는 법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2번 문제. 가나는 건조기유 지역의 관계시설이다. 관계라는 게 외부의 물을 끌어다가 쓰는 농사라고 했어요. 자, 가번은 원형 경작지네요. 가운데에 스프링클러가 있고 이 스프링클러에서 나온 그저 물을 동그랗게 뿌려서 하는 거. 그다음에 나번은 좀 더 전통적인 카나트네요.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하고 뭐 카널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가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한다.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물이 있는 곳이 오아시스잖아요. 그래서 원형 경작지는 지하수를 파서 쓰기 때문에 요거 아니고요. 가는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은 카나트고요. 이거는 오히려 스프링클러가 있죠. 스프링클러는 최근의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지하수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예, 요게 맞는 표현이죠. 카나트는 지하수로를 통해 연결돼 있고 나는 외래하천에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카나트는요 산지 지역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방식이죠. 외래하천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나일강이라든지 그죠?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끌어오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이르다. 오히려 늦죠. 이게 최신의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늦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문제. 자, 가다에 해당된 시도를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상식이 있으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어요. 먼저 가번에 보면 국기만 보고도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국기가 매우 독특하죠. 우리가 이 말을 읽을 수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인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힌트 보시면
이슬람교 최대 성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죠, 메카. 그래서 꾸란 구절이 포함된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B네요, B. 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사하라 사막 남부. 끝났어요. 그죠?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해. 우리가 사하라 사막의 위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면, 그죠?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라고 한다면 A 나라는 금방 알 수 있겠네요. 문제는 우리가 이 A 나라의 이름을 잘 모를 거잖아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A 국가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만은 여기 있는 뭐 말리라든지 니제르라든지 하는 나라들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나번은 니제르입니다. 자, 니제르 A고요. 자, 그 다음에 다번은 나머지 하나니까 C네요. 자, C 나라 보니까 이 나라는 유목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동식 가옥인 유르트가 있다. 우리가 게르랑 유르트는 사실 모양이 같고 용도도 같은데 이름만 다르다 그랬죠. 자, 유르트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나다는 각각 B, A, C 정답은 2번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자, 니제르 나라 이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21년 6월달 문제입니다. 건조기후지역 여행 계획이다. 여행을 국가를 A에서 순서로 고른 것은 자, 두바이나 아부다비 대규모 쇼핑몰 이런 거 돈 많은 나라 석유의 유통과 석유의 채굴로 돈 많이 버는 나라 아랍에미리트죠. 자,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줄여서 방송 같은 데서도 흔히 UAE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쟁국 다르푸르 분쟁이 있었고 그레이트 그린 월 프로젝트 이런 거 있었대요. 다르푸르 분쟁은 수단에서 그죠? 아랍계 주민과 아프리카계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이게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일강 하구의 나일강 삼각주를 사람들이 몰려 사는 나라. 그 다음에 더 쉬운 거 피라미드 스핑크스. 예, 문제 쉽죠? 이집트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아랍에미리트 C, 그 다음에 수단 B, 그리고 이집트 A네요. C, B, A 순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어렵지 않게 네 번째 문제도 풀었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로 갑시다. 21년 9월달 문제. 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앙카라이다. 요것만 갖고도 알면 좋을 텐데 앙카라라는 도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파묵칼레. 혹시 자연지리 먼저 독학한 친구들은 이거 알 수도 있어요. 파묵칼레 이거 석회화 단구거든요. 예, 요거는 지형 배울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의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자, 지중해 연안에 있고 수도가 앙카라인 요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최대 도시는 이스탄불이지만 수도는 앙카라예요.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요거 자체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고 수도 리야드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GCC 회원국이고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려고 한다. 요거 사우디아라비아죠. 두 나라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가 국가에 대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이에요.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상대적 특징.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찾아보죠. 석유 매장량은 많고요. 1차 산업은 사막이 많아서 적고요.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1인당 GDP는 사실 두 국가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튀르키예보다는 이 석유 자원이 워낙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석유 매장량 많은 거 윗뚜껑이죠. 자, 윗뚜껑에 있는 A, B, C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 그 다음에 1차 산업 생산량 비율부터 볼까요? 1차 산업 생산액 비율은 비교적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그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튀르키예에 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으려면은 오른쪽 왼쪽 중에서 우리가 보는 쪽 우선 오른쪽이네요. 네, C만 해당되고 A랑 B는 해당이 안 되네요.
자, 이미 답은 나왔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앞뚜껑, 뒷뚜껑 놓고 보면 앞보다는 뒤쪽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가 3번 쳐진 C가 정답 되겠습니다. 이것도 큐브 그래프 2번이나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8번 문제입니다. 나라가 또 4개가 나와 있죠. 다음은 세계지리 퀴즈 일부이다. A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런 문제 가끔 나와요. 설명에서 해당되는 가다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워보래요. 그래서 제외하고 남은 국가가 뭐냐 쓰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여기 지중해와 홍해 연결하는 운하가 있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런 게 있대요. 요거 이집트죠. 그죠? 그다음에 다르푸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르푸르 지역 분쟁 요거 수단입니다. 그다음에 술탄 아흐메트 사원 블루 모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파묵칼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파묵칼레 앞에서 풀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의 제조업, 그렇죠. 2차 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 튀르키예죠. 자, 요런 나라들을 하나씩 빼면 됩니다. 자, 이집트가 가번, 수단이 나번, 튀르키예가 다번이니까 남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흑해 연안에 위치한다. 흑해는요, 지중해 안에 또 다른 작은 지중해예요. 자, 여기 지중해가 위치하고 있고 이 지중해 안쪽에 튀르키예 북쪽에 있는 요 바다가 흑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흑해 연안을 차지하기 위한 공방이 벌어지고 이랬었죠. 자, 그래서 흑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 아니고요. 사헬지대에 위치한다. 사헬지대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아랍에미리트 해당 안 되고요. 국가 내에서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가장 높겠네요. 그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아니고 사막 기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 계속 나옵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 중요한 도시들이죠. 요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금융 및 관광산업 발달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7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2번. 이건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수능 2번. 세 국가의 주화에 대한 설명이다. 주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화는 동전이에요. 자, 가다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여서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가번을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자,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이 바로 여기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요 얇은 데 있죠. 여기가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이고 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튀르키예겠네요. 튀르키예. 자, 그 다음에 주하의 신성한 모스크의 수호자라는 뜻이 새겨져 있고 문구 속의 두 모스크는 이 국가의 메카와 메디나. 잘 몰랐었는데 메카라는 표현 나오니까 알겠네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지도에서 C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 A는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A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보면 주하에는 코르크 참나무가 새겨져 있다. 이 나무는 수목농업의 대표적인 경협수로 지중해를 접한 이 국가. 자, 수목농업이라든지 경협수 이런 표현도 우리가 기후 배울 때 나중에 이어갈 거고요. 지중해를 접했다 하는 거, 요거 뭐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요거 튀니지네요. 자, 그래서 튀르키예, 이집트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B, C, A 되겠네요. 3번입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이 지역은 소련이 붕괴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러시아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탄 나라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LRE 3국, 그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소련이 붕괴하면서 생겨난 여러 국가들입니다. 특히 유럽 문화, 건조 문화, 동양 문화가 접하는 유럽, 건조, 동양 모두가 접하는 문화적 점이지대, 문화가 서로 섞여서 서서히 옮겨나가는 그런 지대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다양한 세력의 영향이 공존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사막과 스텝이 넓게 나타나며 텐산 산맥 주변에는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자, 일단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라고 했으니까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가 아닌 걸 제외하고 나면 B와 C가 남아요. 이 중에서 건조와 스텝 뭐 이런 거 사막 스텝 이런 거 나타나는 거 C 지역 되겠네요. C 지역 우리가 흔히 중앙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스탄 나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작년 수능 AD에 해당하는 국가를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몬순아시아랑 같이 나왔네요. 나라부터 보면 A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끝에 살짝 튀어나온 요 반도 요거 뭐였더라? 요거 카타르였죠? 카타르 나라 작은데 뭐가 매우 많다 그랬어요. 카타르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천연가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요. 인도네시아 D는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렇게 국가들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 아니죠. 아랍에미리트의 최대 도시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수입품은 자, 요런 거 조심해야 되죠. 저도 지금 무심코 그렇게 읽었는데 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철광석 보크사이트를 수입하겠습니까? 수출하겠죠. 그죠? 수출할 거고. 자, 그 다음에 B는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다. 자, 카타르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천연가스 수출이라고 했어요. 예,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인도네시아보다 GDP 중 2차 산업 비율이 높다.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 비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카타르와 인도네시아는 모두 에이펙 협력 국가이다. 아시아 태평양이잖아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평양 연안에 있어야 에이펙 아닐까요? 우리가 에이펙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웠지만 그래도 문제 풀면 상식상 여기가 인도양 근처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카타르는 인도양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 가입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 사우디아라비아도 카타르만큼이나 천연가스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수출로 매우 유명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수출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해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단어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6단어 문제도 이어서 바로 풀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